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D의 일족의 비밀과 태양신의 비밀까지 오다가 이번 원피스 1138화에서 은근슬쩍 풀어버린 비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 로키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로키는 샴록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죠. 로키는 샴록이 샹크스랑 관련 있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자 로키는 샹크스를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로키는 대외적과 철룡이는 정반대의 존재일 텐데 어째서 샹크스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샴록은 샹크스가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자란 쌍둥이 동생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한때 마리조아에 돌아온 적이 있었지만 자신 스스로 더러운 흑해에 머물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왜 이렇게 다르게 자랐던 것일까요? 로키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고 자신이 샹크스와 샴록 모두에게 원한을 품어야 한다는 상황이 웃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죽은 동물 친구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샴록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군코는 지금 로키에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샴록은 자신이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검을 꺼내 켈베로스를 소환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검은 수염이 켈베로스 열매를 먹고 3가지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들과 떡밥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샴록에게서 켈베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켈베로스의 목에 검은색 구름이 보이고 3개의 입에 3개의 칼이 보입니다. 샴록의 켈베로스 검은 굉장한 위용을 자랑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리아와 비교되는데요. 모리아의 좀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강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켈베로스의 능력이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여서 얻은 능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사물에 먹이는 개념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군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새를 소환하고 샴록은 켈베로스의 머리에서 검을 빼내어 검과 분리시키고 켈베로스의 머리를 검집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코가 소환한 새에게 올라타는 샴록은 엄청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샴록이 로키의 강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으로 샴록은 지금 이 공격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자신에게 복수를 하러 오라고 합니다. 샴록의 켈베로스 머리 3개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그의 몸을 관통합니다. 지상으로 날아가면서 대화하는 샴록과 군코는 엘바프를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엘바프의 아이들부터 사로잡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부르기로 결정하고 장면은 밀짚모자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루피는 샴록에게 샹크스와 닮은 외형 때문에 고전할 것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죠. 이번 화에서 루피에게 어떤 거인이 붉은 머리에게 습격당했다고 하자 루피는 그 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루피의 대답은 샹크스는 멋있고 명예로운 사람이라 그런 짓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미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웃고 있습니다. 나미는 그렇게 샹크스를 신뢰하고 있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웃고 있네요. 루피는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거인에게 되묻습니다. 그 거인은 샹크스가 아니라면 샹크스와 매우 닮은 인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하네요. 루피는 샹크스의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루피는 샹크스에게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샹크스는 루피에게 가족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루피는 샹크스의 가족은 로저와 레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동료라고 바꾸는 루피. 루피가 로저 해적단 이야기를 하자 회상이 시작되고 엘바프에서 기다리면 위지의 인물로 바뀝니다. 이 남자는 아우로스트 성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프랑키로 이동하고 프랑키는 리플리와 함께 보배로운 나무 아담에 그려진 벽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플리는 먼 옛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나무 껍질의 일부가 된 건데 매우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엘바프의 문화적 유산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리는 그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그림은 800에서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공백의 100년과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프랑키는 빨리 로빈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엘바프 그림치고는 이상하다고 이해합니다. 벽화에는 인어공주와 에메트처럼 생긴 로봇들과
이상한 귀가 달린 생명체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리플리는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여러 종족들 사이의 전쟁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이런 동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니코 로빈이 엘바프에서 역사의 비밀에 접근하기 시작하는데요. 올빼미 도서관에서 사울은 엘바프의 신성한 글이 담겨있는 성문 하리를 로빈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눈에 봐도 오래된 책으로 보이고 표지에는 과거 쿠마가 다니던 교회에 있었던 태양 문양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태양신과 태양신의 리듬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리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하나의 세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제3장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로 전해지고 끝부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원피스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최종장이 재미있어지죠. 계속해서 하리를 읽어가는 로빈이 보입니다. 엘바프의 벽화는 엄청난 분량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벽화의 특이점은 가운데 아담 나무가 배치되어 있어서 벽화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벽화에 그려진 충격적인 그림과 니카가 싸웠던 그 시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벽화에는 아담나무 위에서 날개 달린 괴물 악마가 입에서 불을 뿜고 있고 벽화 오른편에는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큰 도시를 공격하는 거대한 뱀과 왕, 천사, 동물들과 함께 있는 방주가 보입니다. 달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에넬이 본 벽화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화의 왼편에는 큰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드디어 이 벽화에는 니카가 등장합니다. 니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조이보이가 태양을 손에 쥐고 있는 큰 날개의 악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니카 옆에는 엘바프의 거인들이 있고 그중 한 명은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무라이, 루나리아인, 링크족, 바다 괴물들과 인어공주, 천사, 에메트처럼 생긴 로봇과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종족들이 힘을 합쳐 악마와 싸우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공개됩니다. 적혀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상에는 화염이 있고 인류는 갈망하며 금지된 태양을 건드리고 노예된 자들이 기도하니 태양신이 나타났다. 지상의 신이 진노하니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집어삼켰다. 저들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다. 두 번째 세계는 빈 곳에는 숨결이 있다. 숲이 신은 악마를 보냈다. 태양의 신은 전쟁의 씨앗을 뿌린 것밖에 없고 반달의 사람들은 꿈을 보았다. 달의 사람들은 꿈을 보았다. 태양을 죽이니 사람들이 신이 되고 바다의 신이 미쳐 날뛰었다. 저들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다. 세 번째 세계. 혼돈 속에는 공허가 있다. 난처한 그림자는 되새긴다. 약속된 그날을 그리고는 조각난 달의 소리를 듣는다. 태양신은 춤추고 웃으며 세계를 최후로 이끈다. 태양은 다시 돌아오니 새 여명도 밝아온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으리.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메시지의 끝에는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여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명은 우리가 이제까지 뒤의 일족이 불러올 미래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여명을 불러올 뒤의 일족의 리더는 태양신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리더는 니카가 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태양신은 자유를 갈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해방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샹크스와 샴록에게 엮여있는 비밀과 드디어 밝혀지는 실루엣의 남자에 대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